여순 사건과 노근리 사건 등 근현대사에서 양민들이 학살당했던 현장을 피해자 유족들이 순례에 나섰습니다. 석 달 동안 진행될 이번 순례를 통해 우리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재조명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순천 황전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선 가운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구두 접안과 출항할 때 선박을 예인하는 지역 예인선 업체들이 일부 산단 대기업의 편법 운영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편법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한 전면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4개 광역자치단체들이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이들은 남해안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안타깝게 죽음으로 내몰렸던 피해자 유족들이 의미 있는 전국 순례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순례를 통해 아픈 역사가 재조명되고 피해자들의 넋이 위로받길 기대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들이 여순 사건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 꼼꼼한 설명을 귀담아 들으며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마음속에 되새겨봅니다. 뙤약볕 아래 시작된 순례단의 행보는 70년 전 고통의 역사를 간직한 여수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저지른 죄를 국민들 앞에 내지는 유족들 앞에 반성을 하고 후속 조치로서 위로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여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석 달 동안 진행될 이번 순례에는 경남 거창과 충북 노근리 등 근현대사에서 자행된 민간인 피해 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과와 진실 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의 바람과는 달리 법안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우선 학살과 인권 유린 등에 대한 재조사 내용을 담은 과거사 기본법 개정안이 여야의 입장차에 따라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개정안과 별개로 지난해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 사건 특별법도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는 올해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20대 국회 임기 안에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서 제정할 수 있도록. 이념과 대립의 역사 속에 피해를 입었던 민간인 피해 학살자들, 그리고 그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지겨 살아왔던 고통의 시간들이 이번 순례를 통해 재조명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순천 황전 35.6도를 최고로 광양읍 35.2, 고흥 32.4, 여수 30.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초복인 내일도 동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 내외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자체가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주요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관내 30곳에 그늘막을 설치한 데 이어 살수 차량을 이용해 도로에 물 뿌리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등을 돕기 위해 재난도우미 128명을 투입하고 냉방기를 갖춘 무더위 쉼터 330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사람도 가축도 모두 비상입니다. 온열 환자는 급증하고 축산농가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8만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 농가. 농장 안 온도가 30도로 치솟는 오전 10시부터 통풍시설의 선풍기까지 온도 낮추기에 분주합니다. 더위에 지친 닭들은 연신 목을 축이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설을 채 갖추지 못한 인근 소사육 농가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축사 지붕과 바닥에 물을 뿌려보지만 치솟는 열기를 당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아니 말도 못하죠. 지금 하루에 그냥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다 뿌려야 돼요. 예, 그래도 금방금방 날려버리고 소들이 한쪽으로만 몰려가지고 워낙 더우니까 지금 아주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한우 경매시장을 찾은 축산 농민들은 축협이 내놓은 수박으로 갈증을 달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의 일상은 시군마다 꾸려진 폭염 대응팀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외출하지 말라고. 쓰러지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을 자주 드시고. 너무 많이 먹어. 최고 기온 33도가 넘을 때 내려지는 폭염특보 일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 무더위로 인한 온열 환자와 가축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특히 평년 폭염 일수를 크게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축산 농가와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중대형 선박들이 부두에 접안하거나 출항할 때는 예인선의 도움을 받는데요. 이 예인선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외국 기업과 여수산단 대기업의 편법,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광양항에서 예인 선박을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수장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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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항만 당국이 한 외국계 회사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며 항의하는 겁니다. 보통 선사들은 해운 대리점을 통해 예인선을 배정받는데 등록도 하지 않은 외국계 회사가 사실상 해운 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특정 예선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해운법을 관리하는 해양수산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영세 예선업자들을 벼랑길로 떠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또 여수산단 입주업체인 GS칼텍스가 한 예선업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원유 등의 화주나 화주와 집에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GS칼텍스에서 퇴임한 오비들, 중역들이 돌아가면서 대표이사로 내려와 있고 GS칼텍스 부두를 벗어나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측은 예선업체를 선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해수청과 해경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방치해 예선업체와 해운 대리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물류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논란이 된 외국계 회사의 법 위반 여부와 함께 예인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남해안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영호남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추진합니다. 전남과 부산, 광주와 경남 등 4개 광역시도는 시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시도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광역경제권과 관광벨트 구축, 지방분권 국정회의 설치 노력 등 남해안 상생발전 협력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협의회는 앞으로 1년에 2차례 정기회의와 함께 현안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산업과 관광, 교통 등 남해안권 연계발전 방안을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광양제철소가 지역민들을 위해 걷기 좋은 둘레길을 조성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역민들의 건강활동을 돕기 위해 제철소가 위치한 금호동 주택단지 내 둘레길 6.8km를 조성했습니다. 광양 금호동 내 기존 산책로는 서로 연결이 미흡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둘레길 조성으로 산책로를 연결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광양 도심숲 가꾸기 운동으로 지금까지 26곳의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광양시와 도심숲 가꾸기 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기업 민간단체와 함께 도심숲 가꾸기 운동을 펼친 결과 광양읍 구산리 제2푸르미 공원 등 모두 26곳의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공원 면적은 4만 1,000제곱미터로 20억 원의 공원 조성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장소공 도교육감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지난 10일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업무와 실적 중심의 풍토로 생긴 문제로 보인다며 정확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교조 전남지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남 지역에 내린 평균 266.9mm가 넘는 폭우로 도내에서는 39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204억 원의 복구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피해 시설별로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 86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되고 농경지 3,749헥타르가 침수됐으며 58헥타르가 유실 또는 매몰되는 등 9억 6,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도로와 하천, 저수지 제방 유실 등 173건, 29억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은 총 204억 원으로 기재부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9개 전 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5과목이 아니라 9개 전 과목 시험지를 빼돌렸다는 진술을 행정실장 김모 씨로부터 확보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도 범행 당일 찍힌 CCTV 확인 결과 김 씨가 인쇄실에서 들고 나온 시험지의 두께로 볼 때 5과목이 넘는 것으로 보고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고3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 과목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